제가 녹화하겠습니다. 김 이사장님이 나가신 것 같아요.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실 것 네, 같습니다. 다시 들어왔습니다. 네. 다시 들어왔습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저희가 뉴스킨과 플랫폼 비즈니스와 연결지어서 박주환 사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일단 뉴스킨은 프랜차이즈 비즈니스와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일반 프랜차이즈는 물건을 제조해서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입을 발생시키는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뉴스킨은 이와 조금 다르게 저희가 직접 제품을 가지고 다니거나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판매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이런 뉴스킨 제품을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회사와 이런 뉴스킨 제품을 필요로 하는 소비자를 연결시켜 줌으로써 플랫폼의 역할로서 이제 수입을 발생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사실 가능한 이유는 굉장히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먼저 제품이 굉장히 뛰어나야 되고요. 회사도 신용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보상도 합리적인 보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박주환 사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다시피 세계 넘버원, 온리원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뉴스킨 제품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짧게 설명을 드렸는데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약 20명 정도의 소비자를 연결시켜 주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게 된다면 평균적으로 약 100만 원의 지속적인 소득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 100만 원의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이유는 뉴스킨의 제품들은 그 소비재 제품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내가 매달 쓰고 소비가 되는 제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번 달에 사면은 다음 달에도 구매해야 되는 제품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20명 정도의 소비자를 플랫폼으로서 연결을 시켜준다면은 그분들이 필요로 한다면은 그 다음 달에도 그리고 그 다음 달에도 꾸준히 들어오는 지속적인 소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뉴스킨에서의 100만 원의 소득은 일반 직장에서의 월급 소득이라기보다는 월세 소득의 형태와 비슷하다고 보면 좋은데요. 100만 원의 월세 소득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약 3억 원의 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3억 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20년에서 30년 동안 매달 100만 원의 저축이 필요하고 굉장히 노력과 많은 자본이 필요하죠. 그래서 결국 뉴스킨에서의 100만 원의 소득은 자산가치 3억 원과 같은 가치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뉴스킨에서 제공을 하고 그리고 좀 더 자세하게 이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의문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뉴스킨 사업을 초반에 이제 진행하면서 트레이닝을 하고 이제 배우면서 이런 의문이 있었는데, 제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약 20명을 연결했을 때 1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뉴스킨에서 이 이상의 소득을 벌기 위해서는 결국 더 많은 소비자를 연결하고 계속해서 판매 아닌 판매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의 소득을 벌기 위해서는 약 40명의 소비자를 이제 뉴스킨 본사와 연결을 해줘야 되고 300만 원을 벌기 위해서는 약 60명의 소비자를 연결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게 이렇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60명 가까이 많은 지인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혹은 말을 잘하거나 아니면 이미 판매와 같은 직종에 있었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뉴스킨 사업에서 성공하고 많은 수입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 답을 먼저 드리자면은 정답은 NO입니다. 그리고 왜 NO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뉴스킨은 방금 설명드린 것과 같이 프랜차이즈 대리점, 내가 많은 소비자를 갖고 있으면 갖고 있을수록 수입이 늘어난 형태의
보상도 가지고 있지만 저희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프랜차이즈 오너의 보상 구조 또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인데요. 제가 이 부분은 백종원 프랜차이즈 오너로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죠. 백종원님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 프랜차이즈와 뉴스킨 프랜차이즈를 비교하기 위해서 일반 프랜차이즈의 형태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프랜차이즈에는 세 가지 형태가 존재해요. 소비자, 대리점, 프랜차이즈 오너의 형태가 존재하는데 각각의 혜택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다방을 예를 들 텐데요. 백다방에 소비자들은 어떤 혜택이 있죠? 커피를 맛있게 마시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커피를 구매할 수 있는 혜택이 있죠. 그리고 백다방은 해당되지 않지만 다른 커피 카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적립금이 있다든지 10잔의 커피를 구매하면 한 잔의 커피를 무료로 준다든지 이런 소소한 혜택이 있죠. 하지만 수입으로 발생하는 혜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의 형태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대리점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이제 백다방의 대리점을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다방의 대리점은 커피를 많이 판매하면 판매할수록 수입이 늘어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투자하고 그리고 마케팅을 해서 커피를 직접 제조하고 판매를 함으로써 많은 양의 커피가 판매가 되면은 그만큼 수입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반대로 말해보자면 커피를 판매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거나 이제 커피의 판매량이 줄어들게 되면 그만큼 수입도 줄어드는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 시대 때문에 이런 예를 많이 볼 수 있죠. 그렇지만 프랜차이즈 오너는 대리점의 형태와는 조금 다릅니다. 백종원은 이 백다방이라는 프랜차이즈 매장 대리점을 전국에 수백 가지의 대리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들이 일으킨 매출에 대해서 일부의 로열티를 받는 형태가 이제 프랜차이즈 오너의 보상 구조입니다. 근데 백종원도 처음부터 이런 프랜차이즈를 하진 않았다고 해요. 먼저 백다방 본점을 오픈을 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의 메뉴와 제품 개발을 하고 그리고 가격 측정을 하고 로고를 만들고 그리고 인테리어를 하고 본인 이름이 들어간 이런 상표를 만들고 그럼으로써 먼저 이 커피가 판매해 나가는 시스템을 구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이 잘 구축이 되었을 때 이 지점을 늘리게 되고요. 이 지점이 늘어날 때마다 이 모든 지점에서 일으킨 매출에 대해서 약 3%의 로열티를 백종원이 매장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즉 일반 프랜차이즈에서 평범한 사람이 도달 가능한 영역은 소비자와 대리점입니다. 이 프랜차이즈 오너가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재능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자본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경험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을 예를 들어서 이런 평범한 사람이 도달 가능한 영역은 소비자 그리고 대리점까지입니다. 그럼 뉴스킨 비즈니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킨 비즈니스에도 세 가지 형태가 존재하는데요. 소비자, 대리점, 그리고 프랜차이즈 오너가 존재합니다. 먼저 소비자는 내가 원하는 제품을 구매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소비자로 이제 뉴스킨에 회원가입을 하고 제품을 구매하게 되면은 할인된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기 구매를 매달 구매할 수 있는 정기 구매를 하게 되면은 좀 더 할인된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내가 제품을 쓰고 제품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SNS에 혹은 나의 지인에게 이 뉴스킨과 이 소비자들에게 플랫폼으로서의 역할로 이제 정보를 공유하고 그들이 나로 인해서
뉴스킨 본사에서 온라인으로 제품을 구매하게 된다면은 그들이 구매한 매출액에 대해서 6%의 캐시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큰 돈은 아닐 수 있지만 소득의 형태도 소비자로서 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리점입니다. 나로 인해서 여러 명의 소비자가 생겼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약 20명의 소비자가 뉴스킨 본사를 통해서 제품을 구매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본사에서는 저에게 대리점으로서의 권한을 주게 되는데요. 이 20명 정도의 소비자가 연결되었을 때 약 1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대리점으로서의 권한이 주어짐과 동시에 뉴스킨 본사에서는 저희를 프랜차이즈 오너로서의 권한까지 주어지게 되는데요. 한번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벌었기 때문에 여기서 소비자를 늘리기보다는 저와 같이 프랜차이즈 보상으로서 저와 같이 사업을 할 사람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에게 제가 뭐 한 달이 걸렸든 1년이 걸렸든 20명을 찾은 노하우를 이분들에게도 전하는 겁니다. 이분들에게 20명의 소비자를 뉴스킨 본사와 연결할 수 있도록 노하우를 전하고 가르치고 트레이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생겨났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럴 때 뉴스킨 본사로부터 프랜차이즈와 같은 형태로 5%에서 15%, 즉 저로 인해 생겨난 모든 대리점 매장에서 일어난 매출에 대해서 본사에서 5%에서 15%에 해당되는 로열티를 저에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뉴스킨 사업에서는 일반 프랜차이즈 사업과 달리 평범한 사람이 도달 가능한 영역은 소비자, 대리점, 그리고 프랜차이즈 오너까지 도달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좀 더 자세하게 프랜차이즈 비즈니스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프랜차이즈 비즈니스입니다. 백종원이 있고요. 백종원이 일대에 이렇게 지점을 오픈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강남점, 경기점, 대전점, 부산점 이렇게 자기가 직접 개발한 레시피와 로고와 그리고 가격과 자기 이름을 내걸고 할 수 있는 권한을 이분들에게 다 주어지고 이분들이 매출을 일으킨 금액의 3%를 로열티를 받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부산점 사장님이 백다방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지인에게 소개를 합니다. 너도 창업을 한번 해보자. 너 혼자 창업을 하면 노하우도 없고 커피 만드는 법도 모르고 하지만 이 백다방은 이미 보장된 카페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이 백다방을 이미 알고 있는 인지도도 있기 때문에 너가 자본만 있다면은 누구나 시도할 수 있는 창업이다. 그래서 이 대구점에 소개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대구점에 이 부산점의 지인분이 백다방을 오픈을 하고 수입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대구점에서 일으킨 매출이 발생을 하겠죠. 근데 이 대구점에서 일으킨 매출에 대한 로열티가 과연 누구한테 가는지에 대해서인데요. 부산점에 있는 사장님이 분명 소개를 했지만 결국에는 이 프랜차이즈 구조상 백종원에게 로열티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뉴스킨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뉴스킨도 똑같이 제가 20명의 소비자를 구축했고 그렇게 됨으로써 뉴스킨 본사에서는 저를 대리점으로서 인정을 해주고 프랜차이즈 오너로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같이 20명의 소비자를 거느릴 수 있는 사업자를 찾습니다. 그렇게 해서 4명 정도의 사업자를 찾았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제가 20명 정도의 소비자를 연결시켜준 방법을 공유를 합니다. 같이 공부를 하고 트레이닝을 하고 그리고 노하우를 전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도
결국에는 20명 정도의 소비자를 창출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들 또한 이 사업의 비전을 받고 이들도 각자 4명의 사람에게 이 사업을 전달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은 이대에는 16명의 사업자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일반 프랜차이즈와 다른 점은 뉴스킨에서 생긴 2대 프랜차이즈는 저에게 로열티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이 2대에 있는 사람들이 일으킨 매출에 대한 로열티가 저에게도 오고 1대에 있는 이 4명에게도 가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3대에는 64명, 4대에는 256명, 5대에는 1024명, 6대에는 4096명, 그리고 총 5460명이 생겨났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뉴스킨은 제가 저로 인해서 생겨난 모든 사업자, 6대까지 발생한 모든 사업자에 대한 권한을 저에게 주고요. 6대까지 생겨난 모든 사업자에 대한 매출에 대한 로열티를 5%에서 15%를 제가 수입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핵심은 이겁니다. 저로 인해서 6대까지 5,460명의 사람이 발생을 했잖아요. 근데 이 5,460명 중 내가 창출한 인원은 단 4명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2대에는 16명이 생겼겠죠. 근데 물론 제 1대에 있는 4명은 저의 지인일 수도 있고 뭐 제가 제품을 공유하면서 온라인으로 공유하면서 알게 된 제3의 인물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16명, 2대, 3대, 4대, 5대, 6대 내려갈수록 저와 상관없는 제가 직접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단순히 4명의 대리점을 찾았고 이들이 각자의 대리점 4명, 즉 내가 한 것과 똑같이 각자가 4명을 찾을 수 있도록 노하우를 전달했고 그리고 2대에 있는 사람들은 이들이 전수받은 노하우를 그대로 3대에게, 4대에게, 5대에게, 6대에게 각각 4명씩 했을 때 총 5,460명이 발생하고 결국에 내가 직접적으로 아는 사람은 단 4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킨 비즈니스 네트워크 마케팅의 가장 큰 오해 중에 이 사업을 성공하려면 굉장히 많은 지인을 알아야 되거나 판매를 해야 되거나 이런 거는 여기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의 대리점에서 평균적으로 1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되면은 평균적으로 20만 원 정도의 로열티가 저에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1대에는 4명의 대리점이 있기 때문에 저에게 8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저에게 로열티로서 지급이 되겠죠. 그리고 6대까지의 모든 권한을 제가 부여받기 때문에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만 원 정도의 수입이 각자의 로열티로서 발생을 하고 이 5,460명이 모두 저에게 로열티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월 수입으로 약 10억 원의 수입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내가 한 일은 이 1대에 있는 이 4명에게 소비자 20명을 회사와 연결시켜준 노하우를 전달한 것이 전부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5,460명은 모두 각자의 대리점을 유지하기 때문에 나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워런 버핏이 말한 수입을 가질 수 있는 상태에 오게 됩니다. 근데 이 플랜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먼저 제품의 품질과 가격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쓰고 있는 제품보다 조금 좋다고 해서 제품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스킨의 제품에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 뉴스킨 비즈니스가 이 플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좋은 제품이 아니라 넘버원 제품 그리고 올리원 제품이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합리적이고 보장된 보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을 수 있는 회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제품도 좋고 보상도 확실한데 만약에 이제 뭐 코로나로 인해서 혹은 뭐 IMF로 인해서 회사가 이제 한국에서 떠나게 된다면은 제가 여태까지 구축해 놓은 5,460명의 대리점은 헛수고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유지되고 믿을 수 있는 회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플랜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제품과 뉴스킨 회사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준비된 강사로부터 강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to be continued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